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막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자, 현 시간 급락 종목은 무엇인지 리스크 최소화 전략과 함께 여러 종목 심폐소생술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S인베스팅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 종목 점검해보기 전에요.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소비 자체가 2월에는 0.2% 정도 줄어들었는데 3월에 이어서 조금 더 큰 폭으로 줄어든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비는 미국의 GDP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소비 감소 자체가 경기도나 우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조금 부담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업 생산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은행 실적까지도 탄탄해지고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까지도 상승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표들이나 어떤 지금 경제 지표들을 조금 놓고 보면 많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시장 참여자들한테 혼란을 계속해서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조금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 시장 지수 고점이 조금 부담하는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가 2,500을 넘어섰고요. 코스피 이제는 2,600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죠. 코스닥 역시 오늘 다시 9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지수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단기 고점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큰 모멘텀은 없이 올라주면서 사실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는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수가 이렇게 올라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시장이라서 사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강세를 보였던 테마는 오랜만에 철강 섹터가 정말 강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철강 섹터가 왜 강세를 보이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포스코가요. 4월에 이 여름 강판 인상 소식이 조금 전해졌는데 손당 5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했고 이번 인상은 이번 달 주문 투입 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현대제철도 이에 이어서 4월 출하분부터는 여름 강판을 손당 5만 원씩 올렸고 이 양사가 이달부터 내년 도금제 가격까지도 손당 3만 원을 인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꾸준히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 크게 악화된 실적이 다시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철강 관련주들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 두창이죠. 엠폭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2시 이후에는 조금씩 수급이 다시 개선되고 있는 조금 등락이 심한 흐름 보이고 있다.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주부터 이 엠폭스와 관련된 환자가 조금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널찍이하듯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급락이 나왔냐면 주말 사이에 이렇게 엠폭스가 확산하는 조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된 진단시약 구매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표명을 했거든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엠폭스 확진 여부를 판별하는 이 진단시약 자체가 질병관리청 그리고 보건연구원이 실험실에서 자체 개발한 이 검사법으로 이 진단시약 공급을 위해서 별도로 민간 업체랑 계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조금 의견을 표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유한 시약이 4,400명 분으로요. 하루에 200명까지 진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역당국이 이 정도 규모면은 지금 검사 수요에 조금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관련주들이 조금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2시 이후에 속보가 또 떴습니다. 질병청에서 엠폭스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3명 정도 추가 확인됐다라는 소식에 다시 관련주들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부진과 또 호조를 좀 동시에 보였던 경제 지표까지 나오면서 다소 혼란을 줬던 시장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장 이 국내 증시는 이 지수 선방 대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또한 현재 철강 섹터 강세인 반면에 이 엠폭스 원수기 두창 관련주는 오전장에서부터 좀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이어서 오늘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조금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 2시 30분 기준으로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나우 IB는요. 이 지난 금요일장까지 3거래 연속 상승을 했었지만 오늘장 9.83%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장까지도 상승세 유지했던 ABL바이오와 녹십자 MS까지도 현재 8%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후성 오늘장 좀 쉬어갑니다. 7.62% 하락세 보여주면서 윈텍도 7.89% 떨어진 현재 하락폭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대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빠른 대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이 댓글을 통해서 언제든지 실시간 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연구원님과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급락 종목들 중에 녹십자 MS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 약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관련주가 이제 엠폭스죠. 원숭이 두창으로 조금 반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오늘 조정과 더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질병 당국의 어떤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들로 녹십자 MS, 그다음에 뭐 진메트릭스, 랩지노믹스, 아니면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원숭이 두창으로 움직였던 관련주들이 조금 많은 안 좋은 모습을 오전장부터 계속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정부가 보유한 이 시약 자체의 규모가 4,400명인데 하루 200명까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수요에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규모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들의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엠폭스, 이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보여졌는데요. 사실 지금 이 진단키트 그리고 이 과거에 두창으로 움직였던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2시에 조금 반전되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질병청이 엠폭스에서 국내 감염 추정 환자 3명 추가 확인이라는 속보를 조금 띄웠는데 그 속보가 뜨자마자 관련주들이 주가가 또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쉬어갔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학회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교류 독감, 엠폭스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들로 최근에는 크게 흐름을 돌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그래서 상당히 롤러코스터, 널뛰기 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조금 희소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종목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계속 들고 가야 하는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까지 준비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이 녹십자, 이 MS 원숭이 두창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정부가 엠폭스 진단시약 구매 계획에 대해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9번째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보도 소식에 다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현재 또 양봉을 그리기도 했고 또 음봉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좀 버텨야 될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한데 연구원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아까 기술적으로도 너무 바닥 구간에서 최근에 재료가 들어오면서 올려주는 차트이기도 하고요. 사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십자 MS가 과거에 원숭이 두창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으로 고공행진 했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전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엠폭스가 딱 떴을 때 녹십자 MS가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저 종목은 두창이랑 조금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관련주, 이 테마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중간중간 그래도 충분히 상승 여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를 조금 잡아드린다면 손절가는 5,000원 조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000원을 조금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최저점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이 추가 하락에 조금 기미가 될 수가 있으니까 5,0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조금 잡으시고 목표가는 6,000원 잡아드리면서 전고점 이 꼬리 부분 돌파를 해주시는지 주의를 하시다가 6,000원에는 조금 수익을 보고 나오시기를 권장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전일장까지 상승세를 조금 보였던 녹십자 MS입니다. 이렇게 테마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홀딩하는 전략 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5,480원 선 지나고 있는데 이 손절가는 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좀 6,000원 순으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좀 구조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후성인데요. 오늘장 7.62%가량 좀 낙폭을 조금 유지하고 있고 현재는 8%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급락 원인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를 조금 풀어봐야 될까요? 네, 조금 놀랐던 종목입니다. 후성이라는 기업은 워낙 실적도 좋고 최근 트렌드랑 조금 걸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5시 40분쯤 공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가 뭐였냐면 울산 공장의 전해질 생산을 이날부터 중단한다라는 공시를 띄우면서 5시 40분 이후에 거래에서 시외 하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조금 다행인 부분은 오늘 그래도 조금의 양봉의 형태를 만들면서 올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회사 측의 공시를 조금 뜯어보면요. 회사 측은 생산 중단 사유로 전방 전액 고객사 재고 조정, 그리고 당사 재고 증가, 원가 부담 감소를 위해서 생산 공장 가동 중단, 그리고 정기 보수를 병행한다라고 공시를 한 건데요. 이거를 조금 풀어드리면 그동안 내가 지금 쌓여있는 재고가 너무 많은데 재고에 있어서 부담이 있으니 당분간은 내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영원히 생산 중단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되 그 시작되는 다시 재생산하는 그 기간은 아직은 미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 의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고 자산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도 있고 이 다음번 이 회사 수익성을 위한 결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도 나쁜 악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8% 정도 급락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선방을 한다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17일 오늘부터 이 전해질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공시를 내보냈던 후성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도 좀 요동을 치는 듯한데요. 하지만 영원한 생산 중단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안도할 만한 이런 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다가 다시 좀 하락세를 보이고 또 이슈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 후성이기 때문에 오늘장 좀 8%까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정 후에 좀 접근을 다시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좀 매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보유자분들이시라면 무조건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후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이 생산 중단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생산을 중단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 영업 자체를 중단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재고 소진을 위한 결정이었고 회사의 수익성을 위한 이런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후성이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은 이 생산 중단 기간에도 이 재고를 통해서 남은 재고를 통해서 계속 영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힌 의사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후성의 실적을 봤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곧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도 했고 후성이 만약에 이번 실적에서 좋은 실적을 조금 발표를 하게 된다면 지금 구간에서 정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공시 자체가 악재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악재 속에서도 분명히 자기의 수익성을 위한 개선이라는 의지가 좀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걸 악재로만 판단하진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20선을 조금 하회해서 아쉬운 흐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조금 버티셔야 하는 구간이다. 돌발 악재지 이거는 조금 버텨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유자분들이라면 14,000원이죠. 14,000원이 조금 강한 지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14,0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조금 손절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목표가는 18,000원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성의 어떤 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이 기술적인 차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손절가 1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을 잡아드리고 나는 이 종목을 조금 다시 신규로 진입해보고 싶어요 하고 미보유자 분들께는 저는 14,500원 지지를 조금 보시면서 14,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권장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현재 후성 재고 소진을 위해서 잠깐의 생산 중단이다 보니 이 생산 재개가 된다면 얼마든지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어닝 시즌에서 후성 1분기 좋은 실적을 조금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망하면서 버티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이 손절가 14,000원 부근 좀 내려온다면 손절 이렇게 의견 주셨고 18,000원 이상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또한 조정 이후 신규 접근 시에는 14,500원 부근에서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텍인데요. 최근 급등을 좀 이어가기도 했지만 오늘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현재 7.75%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당분간 이 관망의 자세로 봐야 할지 윈텍의 하락을 조금 나타냈던 이런 이슈는 또 오늘 어떤 이슈로 조금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오늘 윈텍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이슈보다는요. 지난 거래일에 있었던 이 대표이사들, 임원진,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 매도 이슈로 조금 크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공시에 따르면 14일에 나온 공시에 이 윤한종 대표이사가 윈텍의 주식 144만 9,914주 정도를 매도했다. 장외 매도했다라고 공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한종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류득현 전략기획 본부장 그리고 이 윈텍의 대주주죠. 트윈픽스 코퍼레이션 역시 같은 주식수 144만 주가 되는 그런 수량을 매도한 것이 조금 전해졌어요. 사실 이렇게 대주주 그리고 대표이사들의 지분 매도 이슈는 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서 그 가격에 나의 지분을 팔아 넘기겠다라는 의지가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업이 조금 힘든가라는 생각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 윈텍이 그동안 너무 많이 고공행진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크게 부담으로 주면서 한 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좋은 이슈는 아니죠. 일단 지분 매도 이슈는 조금 악재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이 투자자들한테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투자자들한테는 저런 대주주의 지분 매도 같은 건 그럼 지금 저 주가가 고점이라는 거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의문점을 계속해서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이 윈텍의 이 하락세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윈텍 대응을 조금 잘 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윈텍 현재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에 따라서 임원 등 주요 주주들 지분이 좀 감소하겠다. 이것 때문에 현재 매도세가 조금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원님이 조금은 힌트를 주셨는데 현재 기보유자분들 좀 고민이 짙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버텨야 될지 아니면 빠르게 도망을 쳐야 할지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도망의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1월부터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0원 정도 했던 종목이 지금 8,000원, 9,000원을 넘어섰던 그런 흔적들도 있고,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나도 고성장했던 주식은 사실 저는 너무 그 고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PBR이라고 하죠. PBR로 봤을 때 지금 6.9배 정도 되는 너무나도 고평가된 상장 가치의 6배 이상의 주가 레벨을 달리고 있다는 건 조금 위험의 신호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조금 기대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대할 만한 부분은 사실 지금 이 윈텍의 협력사, 주요 고객사인 SK 넥실리스가 테슬라랑 1조 규모의 동박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이 주가를 그동안 조금 견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재료는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주가에 이미 너무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번에 하락으로 이 지금 윈텍이 꺾였다. 이게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조정 기간에 조금 들어갔을지언정 이런 종목들, 지금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저는 적당한 구간에서 입절하시고 수익 매도 하시기를 조금 권장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가 지금 한 6,900원 선에 있습니다. 6,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6,000원까지 조금 늘렸을 때는 조금의 더 상승 파동이 남아있다고 봐서 6,000원에서 재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목표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7,000원, 손절가는 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릴게요. 네, 현재 이 윈텍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락세에 좀 벗어나게 된다면 이 주요 고객사인 SK 넥실릭스가 이 테슬라와 또 일정 규모의 계약을 좀 추진했다라는 이런 체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6,000원 선 다시 재접근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또한 현재의 목표가는 7,000원, 또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윈텍 같이 이렇게 좀 주주 관련된 이슈로 좀 흔들리는 주가는 아무래도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첨언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과거에 이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한 종목들의 이력을 보면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주주가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의 주주라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저게 고가권이기 때문에 저런 주주들이 매도를 하는구나. 저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구나를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윈텍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 하락 추세는 아니라서 한번 조정받다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주주 지분 이슈가 나온 종목들은 저는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수익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윈텍은 매도 전략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우정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급락주에 대한 점검 시간 가져봤다면 현재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공 매매 포인트, 매매 일지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도 정말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제 본부장님께서 지난 시간 좀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신 EDF가요. 고가 기준으로 10%대가 넘는 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리뷰 부탁드리죠. 사실 이 종목이 되게 아쉬웠던 이유가 아쉬워요. 네.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3거래일 동안 좀 강한 조정이 받았고요. 최근에 2거래일 동안 다시 지금 고점 거의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한 2% 정도 차이인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주에 있는 이 자본이 제가 포스코 그룹주나 뭐 SDI 쪽이나 뭐 LG화학, LNF 쪽으로 분명 순환이 돌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SDI 향 관련된 종목군에서 상신 EDP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금일장에 포스코 그룹주도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력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SDI 향 쪽에서 TCC 스틸이 1등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속도 부분을 원하시면 TCC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크게 조금 더 상승력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해당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같은 기간 상신 EDP는 그 TCC 스틸은 거의 6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좀 가는 종목이 조금 더 가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률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21선에서 강력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향 기조 만들어지고 있고 전고점을 다시 한번 좀 돌파하는 기조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기대감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차전지 그룹주들의 전반적으로 빠지는 엄청난 뭔가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그룹주, 뭐 LG화학 그리고 SDI 향과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에서의 순환매 기조는 계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게다가 이번에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정말 크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신 EDP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관련해서 좀 주가가 조금은 좀 조정받는 모습 좀 나타내서 본부장님 입장에서 좀 아쉬운 좀 수익률을 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오늘 장도 5%대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상승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난달입니다. 3월 13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코인테크가 무려 고가 기준 26%가 넘었습니다. 얘는 또 좀 호재로 좀 봐야 될까요? 뭐 호재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저번에 한번 고가 돌파하고 나서 약간 좀 조정 나왔을 때 한번 리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해당 종목은 2차 전지 자동화를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회사 탑머티리얼의 전극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탑머티리얼도 같이 상승력이 좀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이런 2차 전지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증설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자동화를 했을 때 추가적인 수주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부터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공급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상승력이 나오다가 21선에서 약간의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정 기조가 나왔는데 그걸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좀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1선 타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조금은 더 우상향 기조 노려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해당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탑머티리얼과 함께 보실 필요가 있고요. 탑머티리얼도 오늘 거의 21선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 안착만 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탑머티리얼이 같이 움직여줄 때 코인테크도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탑머티리얼 같이, 왜냐면 연결 실적이 같이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 조금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코인테크였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말씀 좀 덧붙여 주셨고 탑머티리얼과 함께 같이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장 막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가 베팅에서 뭐 성공적인 이 승부를 좀 볼만한 이 종목과 또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힌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람입니다. 바람이요. 네. 바람이라면 뭐 한 가지 섹터만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해상풍력 쪽에 SK오션 플랜트 풍력에너지 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풍력 쪽으로 CS윈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기조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을 때 가장 현재 시점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섹터가 결국에는 이런 태양광과 풍력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전은 오늘도 또 웨스팅하우스에서의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슈팅이 나왔죠. SK오션 플랜트로 선정한 이유는 해당 종목이 이제 수요일 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상당 부분 메리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풍력 쪽이 사실 하부 구조물이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 풍력 타워를 아마 좀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풍력 타워 시장보다 하부 구조물 시장이 2배에서 3배가 넓고요. 그래서 대장주였던 CS 윈드도 사실 하부 구조물 시장을 이 재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부 구조물 쪽이 워낙 단가도 세고 수익성이 좋은 상황인데 이제 SK그룹에 좀 편입이 되면서 사실 그룹별 시너지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그냥 단순 하부 구조물 쪽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보다 더 넓은 캐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양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룹 시너지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런 기준은 조금 더 가속화가 될 텐데 뭐 태양광이랑 풍력 모두 다 2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특히나 미국 쪽을 조금 많이 집중해서 보시죠.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지만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유럽 지역만 보시더라도 설치량이 뭐 2년 뒤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거의 뭐 몇 배씩 늘어나는 규모고요. 30년까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나라별 한 30배에서 40배 정도의 캐파가 확장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좀 트리거를 빠르게 만든 이유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가 일단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이 나왔잖아요. 아직도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유럽 지역 집중으로 그런 이 에너지 생산 캐파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5년부터 30년까지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 기조가 나올 것이어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되는 쪽에서의 긍정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보실 섹터 풍력 에너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지난번 CS 윈드 대장주로서 이렇게 좀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 풍력 관련해서는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뭐 미국과 일본 해외에 대한 뭐 모멘텀도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 지켜볼 만한 이 섹터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CS 윈드에 버금가는 종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과 또 가격 전략 동시에 좀 제시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이제 SK오션 플랜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조금 오늘 이제 슈팅이 나오다가 좀 눌렸는데 21,400원 이하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가 2850원이어서 만약에 조금 시장의 흔들림이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9,700원까지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뭐 저는 현재가부터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4,500원으로 이전에 고가가 조금 형성
형성이 됐었던 라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8,000원 보고 있는데 사실 해당 가격대부터 조금 모아가신다, 뭐 2년 뒤, 3년 뒤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손절 없이 그냥 계속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산업 쪽에서 각 분야에서 1등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의 성장이 나왔을 때 점유율도 높고 이제 이 사업 업력이 높다 보니까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산업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네. 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유효하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 SK 오션 플랜트 현재 뭐 매수는 종가로 잡아주셨고 이 목표가 24,500원, 손절가 18,000원 이렇게 좀 꼽아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목표가 뭐 현재가가 2850원인데 네. 24,500원까지 좀 제시해 주신 이런 해당 뭐 종목에 관련된 뭐 호재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업황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지금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세계 최대 규모 풍력 구조물 생산 공장을 약 5천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산업이 성장할 때 2차 전지를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정말 대규모 이 증설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증설을 하는 이유가 네.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때 사실 증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5천억 원 규모면 굉장히 좀 큰 규모를 조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 91%가 해외에서 매출 비중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부 구조물 쪽에서의 이 실적이 거의 50에서 60%가 나왔는데 이게 그룹사별로 해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 좀 다양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를 통해서 매출 비중이 하부 구조물 쪽에서만 70에서 80%까지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 구조물 쪽에 대한 비중이 더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 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대만 쪽에서의 이 수주가 이미 2년치를 좀 초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초과적인 수주가 나온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지역도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이 해상풍력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고 이 어떤 나라에서 조금 큰 규모의 수주를 계속 받아온다라는 거는 네. 그 나라에서 수주 캐파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해당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과거에 태양광 비중이 87%, 풍력 비중이 13%에서 이번에 6대4 비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 정부 정책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움직이셨던 섹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신성장 4.0 전략이라든지 이제 주요 전략으로 해서 5개로 섹터를 나눠서 뭐 미래차,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5개 해놨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의 섹터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 해상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SK 오션 플랜트 이 해상풍력 사업 비중을 조금 확대해난 이런 뭐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 해외 수주 물량까지 확보해본 이 전도 유망한 기업이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동시효과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양시장이 움직이면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0.17%가량 상승한 2,575선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59%가량 오른 909선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도 상승 마감 좀 예상되는 가운데 네. 오늘 이 본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뭐 풍력, 태양광 에너지도 좀 좋았고요. 네. 여기에 뭐 좀 철강 업체들도 좀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뭐 전력 설비랄지 뭐 철도,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임을 보였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뉴스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뭐 방산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이제 회장이 방한한다라는 이슈로 좀 부각이 됐고 네네. 또 이제 우주 쪽은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가 엄청나게 많았던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팅하우스 관련돼서 이제 이 로열티 부분, IP 부분에서의 좀 순조로운 결과들이 나오는 부분들 네네.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엠폭시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많았고 맞아요. 거기에서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좀 둔화가 됐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지수의 상단이 한 번 정도는 약간의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네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약간은 약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뉴스 플레이에 따른 빠른 순환매 관점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주도할 수 있다라는 점들로 변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이슈들로 좀 시장이 움직였다 이런 말씀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엠폭스 관련해서는 좀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조금 하락하는 이런 기조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오전장부터 약세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엠폭시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속보가 오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거든요. 네. 원숭이 두창 이제 확진자 13명이죠. 조금 이제 4거래일 동안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과한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는 조금 수익을 꼭 확정을 지으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모멘텀 플레이들이 선반영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숨고르기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엠폭스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보도 때문에 오늘 약세장으로 조금 가지 않았나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오늘은 뭐 마이크론 바이옴, 유전자 치료제, 또한 줄기세포, 뭐 탈모 치료제 등 좀 약세를 보였던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 앞서 조금 상승을 보였던 기조가 좀 선반영되었던 부분,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조정받았던 게 아닐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지수 대비 좀 지수 흐름은 조금 좋았지만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조금 많았던 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7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양시장이 강보합권 움직임 속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성공 투자 전략 함께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 우리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900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 내일장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여쭤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SC글로벌 김성규 소장님, 지금은 제약주 시대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자, S인베스팅 코리아 진희정 연구님께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좀 주목해 봐라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이 새 전문가님들 의견과 함께 좀 덧붙여 주실 만한 이 멘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얘기랑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수 강도를 좀 살펴보자는 거는 사실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부담 라인에 오기는 왔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려면은 뭐 반도체에서의 조금 더 강한 이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좀 새로운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돼야 돼서 그러한 좀 부분을 체크하는 척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이나 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어디로 갈까라는 이 차선의 섹터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상단에서 약간의 좀 눌림이 나오느냐, 결국엔 이 지수의 이런 향방과 다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쪽도 사실 충분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고 자동차 부분도 워낙 수출 데이터가 좋죠, 완성차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1차 밴더, 2차 밴더 모두 다 고루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지수의 이런 상단을 뛰어넘을 만한 어떠한 좀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FOMC 일정도 지금 조금 뒤로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결국엔 미국 쪽에서의 실적주들의 흐름들 그리고 이 중국의 이제 데이터가 매크로 지표가 곧 나오죠. 그런 지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양책 이후에 경기 활성화 쪽으로 나가면서 신흥국의 자금을 조금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단기적인
소폭의 박스권 흐름들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기업 실적이 조금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시즌이 조금 도래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과 중국 매크로 지표 발표 조금 좀 관심 있게 지켜봐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요 또 여러 기술주들의 조금 실적도 좀 발표가 난 상황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여러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의 좀 가용 소비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엔터가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웹툰 그리고 콘텐츠, 게임 쪽 이쪽에서의 좀 강세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넷플릭스의 실적이 되겠죠. 아하. OTT 가입자 수가 얼마나 빠르게 변동이 나오는지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맞습니다. 예정이다 보니까 네네. 해당 부분에서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이어서 또 이 부분에서 지금 사실 이 좀 가격 싼 자동차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호재다 악재다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어서 네. 요 흐름들에 따라서 이제 강한 이제 지수의 상승력을 좀 견인해주고 있었던 2차 전지 수급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네. 또 생각보다 은행주 실적이 좋았거든요. 사실 SVB 이슈 이후에 은행주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오히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예수금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이게 반사적으로 좀 수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적 스타트 라인을 조금 생각보다 잘 끊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은 지울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유동성이 강한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중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이제 IT 이런 관련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부양책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상승률을 좀 크게 끌어올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게 나온 이유도 아마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부양책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 유가 감산 이슈가 있다 보니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이슈가 경제 성장을 먼저 더 크게 볼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크게 줄 것인지 이거 아마 이제 VS를 붙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이 결정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부장님이 주목할 만 하고 계시는 이 섹터는 내일장 섹터는 어떤 거 조금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슈가 계속 있는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수요일에 넷플릭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컨텐츠라든지 엔터, 그리고 웹툰 게임 이쪽을 네네. 먼저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동성이 중국을 기반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을 제가 자주 좀 소개를 드렸는데 네. 해당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섹터, 또 콘텐츠, 웹툰, 게임 관련주도 좀 지켜보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후자 쪽 콘텐츠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조금 더 힘을 실은 듯해 보이는데 네.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특히나 이제 이 콘텐츠 섹터 중에서 이번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나온 이후에 네. 좀 큰 조정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리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고 아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OTT 가입자 수가 늘어나느냐 이게 핵심일 거예요. 맞네요. 왜냐하면 네. 그게 늘어나게 되면 OTT 업체들의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드라마를 판매하거나 하는 이 협상력이 이번에 좋게 계약을 맺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여부들이 결국엔 컨텐츠를 한 번 더 뒤흔드는 이슈가 될 것이라서 일단은 실적 위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엔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성을 보게 될 텐데 우리나라 K-드라마가 네. K 지금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는 것처럼 결국엔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여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콘텐츠, 웹툰, 게임 관련주들은 이 K 콘텐츠로 조금 똘똘 뭉쳐 있는 해외의 이런 이 팬분들도 확보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믿어 의심치 않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실적 위주로 조금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첨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에 비해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많았던 그런 장이었듯 합니다. 자,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